오늘도 또 한 편 찍겠습니다.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의 정책, 그다음에 이제 사상,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어필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혀 우리 국민들이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 뭐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윤희숙 씨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 야당, 보수 세력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대변하는 윤희숙 씨. 근데 저는 이번 대선이 어떤 면을 보면 뭐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이런 국민적 열망으로 볼 때는 웬만하면 되겠다. 근데 가장 심각한 시대 정신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상황인식,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대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공유해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보수 쪽이 주장하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거에 이제 윤희숙 씨가 엘리트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뭐 많은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뭐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근로소득 문제, 기본소득 문제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에서 최재형 감사와 윤희숙 씨와 대화, 그리고 이제 윤희숙 TV에서 본인이 부동산 정책 같은 거를 이제 일부 쏟아냈는데 들어보니 집권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92년 선거로 돌아가 볼까요? 92년에 누가 대통령이 됐냐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지나서 첫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 이슈가 뭐였냐면, 쌀 개방이었어요. 쌀 개방. 자, 그럼 쌀 개방이 그 시대 그 변곡점에서 어떤 역할이었었냐면, 92년도니까 80년도를 지나서 90년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80년대 같으면 제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럴 때인데요. 초등학생부터 우리나라의 자산이 지금은 이제 부동산, 그다음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주식,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공업국가, 이 정도 세계적인 10대 경제 대국이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자산은 쌀이었어요. 쌀. 화폐이면서 대한민국의 자산 중에 7, 80%? 부가가치의 7, 80%가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시골에 돈 많은 분들이 부자였습니다. 한 쌀 2가마 팔면 대학 등록금을 댔죠. 근데 쌀 2가마가 너무 귀한 거라 대학도 많이 못 갔죠. 예전에는 대학도 많이 못 갔습니다. 지금처럼 다 대학을 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래서 그 자산 쌀값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못 오르게. 그러면서 우리가 공업국가가 되면서 우리 삼성, 현대가 미국에 자동차 팔면서 처음에는 뭐 저가, 지금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도 처음에 뭐 80년대는 저가 가전제품 파는 회사였죠. 반도체 회사가 되고,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되고, 이제 세계적인 이제 기업이 되고 브랜드가 됐는데, 우리가 지나온 길에는 저가, 그 다음에 우리가 못 살 때니까 싼 노동력, 그리고 우리 자산이 이제 쌀이었는데 쌀의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계획경제,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됐는데, 92년도가 자동차를 팔고 반도체를 팔고 조선을 팔고 팔려면 나도 사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쌀값이 FTA, 자유무역이 되면 그나마도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게 농민인데 농촌이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 FTA에서 쌀 문제만큼은 지켜내겠다.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3개월도 안 돼서 점차적 쌀 개방을 도장을 찍고 왔어요. 사기를 친 거죠. 대통령 유세 때는 그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DJ 97년도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그 IMF 대선이죠. IMF 대선.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야말로 외환 위기, 나라가 망하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 치른 선거고요. 그래서 자, 제가 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자산이 아파트, 주식 이제 뭐 노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몇 년 새에 1000만 세대 중에 2억씩 오르면 2000조가 오른 겁니다. 2000조. 2000조를 우리 국민의 50%는 아직도 원룸 빌라 조그만 30년, 40년 전 쓰러져가는 투룸 집도 없는 사람이 50%예요. 아직도 50%. 그런데 나머지 집 있는 사람 50%에게 2000조의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러면 그 상실감, 나머지 50%의 국민도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우리 헌법은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명하고 있고, 근데 이분들이 2000조를 국민의 반에게만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소득은 그대로인데 10년간 열심히 살면 내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마련할 수 있는데 이제 30년을 죽을 때까지 못 마련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상태에서 윤희숙 후보의 주장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재형 감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개입 안 하겠다. 책임지지 않는다.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믿음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윤희숙 씨를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최재형 감사가 중에 한 분이 대선 후보가 됐을 적에 윤희숙 씨를 내세우면 저는 이번 대선 진다고 봅니다.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대안도 시장에 맡겨서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된다? 아니 그럼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안 믿고 그럼 새로운 정부는 국민이 무조건 믿어야 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세금을 무조건 낮춰요? 자, 그러면 200만 세대를 짓겠다. 무조건 포퓰리즘입니까?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은 사기꾼 대통령이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금융실명제를 했죠. 하나회를 척결하고 대한민국 군사독재, 군부 세력을 통해서 정경유착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나 윤희숙 씨는 대한민국 0.1%의 특권층이고 상류층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현재 자산 그리고 부의 이 상태, 대한민국에 소외되는 50%의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공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역사를 잘못 인식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 특권층 10%, 20% 정도 되는 이 특권층, 대기업, 그다음 전문직은 사실은 더 아직도 여기에 이제 여당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뭐냐면 노조도 대기업 노조도 특권층이죠. 이제는 특권층.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집이 없는
대한민국의 50% 국민들을 향해서 시장에 맡기겠다. 세계 경제가, 우리 인류가 이만큼 살게 된 거에는 시장의 역할이 현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사니까요. 그 혜택을 누리고 사니까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는요, 사회주의 국가보다, 중국이나 러시아 그런 데보다 더 사회주의예요. 세금을 뭐 한 45%까지 걷죠, 소득세를. 예. 지금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시장이 만능주의는 아니죠. 대한민국의 역사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성도. 대한민국의 특권층이 어떻게 공정하다 볼 수 있고, 지금 이 심각한 광풍, 부동산 광풍이라는 건, 광이 뭡니까? 미치광 아닙니까? 미쳐서 이렇게 일어난 현상. 그리고 총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자로서 잘못은 한 거지만 범죄자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투기꾼들, 토목세력.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언론, 토목 투기꾼들, 그 다음에 불안심리, 투기심리, 부안해동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저지른 광풍입니다. 2,000조를 훔친 거예요. 어디서 2,000조가 하루에도 그날 뚝 떨어집니까? 가만히 집은 있는데. 국민의 반에게만, 그것도 좋은 집, 좋은 위치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한 20% 정도에만 2,000조를 뿌린 거예요. 2,000조를. 이 상태를 시장에 맡기겠다. 신뢰, 추상적인 얘기를 하죠. 죽고 나서 우리가 1,000년 삽니까? 1,000년 살아요? 몇 년 지나면 저는 확신해요. 이거는 사기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폭락이 다가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찍은 적이 있지만은 몇 년 안에 대폭락은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번 내년 대선 상황, 현재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이 상실감, 비명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향해서 시장에 맡긴다? 지켜나 봐라? 시장이 알아서 할 거다? 시장이 야수였는데? 시장이 자본에 의해서 왜곡됐는데? 공직이, 공무원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공정했습니까? 사법이 공정했습니까?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더 성숙해 나가야 되고, 고쳐야 되고, 국민에게 위임된 정부가, 정치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시장에 맡기겠다. 국가가 개입 안 한다. 국가가 국민 책임 다 못 진다. 그럼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죠. 순수하고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서 좀 뜰 것 같던 이 최재형 감사님이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본인의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상황에 지금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멘트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잡겠다. 이재명 지사의 200만 호를 짓겠다. 우리 보수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고요. 윤석열, 홍준표는 정확하게 아직 메시지를 안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재형 감사나 윤희숙 씨는 제가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저는 이번 대선 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고 본 토론회가 있고 하니까요. 대선 국민들의 이 마음에 그 민심의 바다에 정확하게 촉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민주당이 이번 정부가 무조건 잘못했느냐.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대선 후보들끼리 온 국민 앞에서 이제 난상 토론을 할 거예요. 그럼 지켜보고 결론 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뭐 욕하긴 쉽죠. 비방하긴 쉽죠. 지적질하기는 쉽죠. 대안을 내놔야지. 그럼 대안이 시장입니까? 죽고 나서 대안이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번 대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할 것도 없다. 더 자신 있는 더 섬세한 제가 대안들 워딩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른다라고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